자, 수업합니다. 자, 오늘부터 화학 수업이 되는 거야. 원소의 주기적 성질인데 전에도 한번 우리는 배웠어. 그래서 또 하는 거야. 됐니? 원소가 뭐야? 원소하고 원자는 지금 어때야 돼? 분명히 다른 거지. 원소는 뭐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뭐야? 성분이고. 이런 말 하면 어려워. 물질을 구성하는 성분이 있단 말 하면 어렵지. 됐니? 원소는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성분. 뭐야? 종류. 우리는 원소가 종류에 해당하는 값이야. 알겠니? 원자는 뭐지? 그래, 입자. 그 입자는 뭐지? 개수. 알겠니? 개수. 그러니까 원소는 종류고 원자는 개수를 말하는 거야. 알겠니? 혹시 이해 안 가는 사람 예전에 했는데 한 번 더 해볼까? 됐어요? 아주 예전에 했었잖아. 뭘로 했었어 옛날에? 가르칠 때? 과일 바구니로 가르쳐 줬었잖아 옛날에.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어서 그냥 선생님 과일 바구니로 해. 그럼 여기 과일 바구니에 사과 하나, 사과 하나, 사과 하나, 사과 하나, 사과 하나, 하나, 둘, 셋, 넷, 네 개야? 둘, 넷, 다섯 개. 사과 5개 있고 여기 뭐 있을까? 배. 배 하나, 배 하나, 배 하나, 배 하나, 배 하나. 배는 4개만 합시다. 그럼 사과 배 또 뭐 있어? 바나나? 그렇지. 바나나도 있어.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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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됐어요? 그럼 바나나 말고 또 뭐 있어? 까지만 하자. 그지? 됐어? 그럼 봐라. 지금 뭐가 있어? 사과가 있지. 배가 있지. 뭐 있어? 바나나가 있지. 바나나 이렇게 있는 거야. 됐니? 그럼 이 과일 바구니엔 사과, 배, 바나나가 있네. 그럼 이 사과, 배, 바나나 이건 과일에 뭐에 해당하는 거야? 종류에 해당하겠지. 이게 바로 뭐에 해당하는 거야? 원소에 해당하는 거야. 이건 원소에 해당하는 거야. 원소에 해당하는 거야. 알겠니? 그런데 지금 사과가 몇 개 있었냐면 5개가 있었어. 배가 몇 개 있었냐면 4개가 있었어. 바나나가 몇 개 있었어? 하나가 있었다고 이렇게. 그러면 사과, 배, 바나나, 원소 5개, 4개, 하나 이게 바로 뭐에 해당하는 거야? 원자가 해당하는 거야. 원자가 있는 거야. 원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상에 원소는 셀 수 있어. 알겠니? 원소는 약 몇 종류의 원소가 있지? 그냥 약 100여 종 그래버리면 되는 거야. 정확하게 나눌 수 없는 게 자연계에서 발견된 원소도 있지만 요즘 인간이 원소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기도 해. 그래서 개까지 하면 118개. 알겠니? 그냥 자연계에 있는 것까지 하면 그냥 103개 정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떻게까지가 기준인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그냥 100여 종 그래버려. 알겠니? 또는 100 넓게 잡으면 20여 종 그래도 되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해. 알겠습니까? 그런데 원자는 몇 개 있니? 그러면 또라인 거야. 원자 몇 개 있어? 지구상에 무한대개 있는 거야. 무한대개 있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학교에서 시험에 낸다면 이런 건 낼 수 있겠지. 이렇게 H2O 이렇게. 그러면 물을 구성하는 뭐는? 원소는 그럼 누구랑 누가 돼야 돼? 그렇지. 수소와 산소요 이러면 되는 거고. 그럼 물을 구성하는 원자는 그럼 뭐라 그래야 돼? 수소 몇 개랑 2개랑 산소 몇 개랑 1개랑 이러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원소, 원자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알겠어요? 내가 원소, 원자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원소 이야기하러 갈 겁니다. 그래서 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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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봐.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으로 됐니?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의 종류는 약 110여 가지. 그 다음에 우리 주변은 다양한 원소를 내어줬고. 자, 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우리 통합과학에서는 원소를 크게 이렇게 나눠. 어떻게? 금속 원소랑 그렇지. 비금속 원소랑으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어떤 건 금속 원소가 어떤 건 비금속 원소냐 나누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에 나누는 기준이 뭐야? 자, 다시 할게. 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를 나누는 기준이 뭐야? 전기 전도성이야. 그래서 전기가 통하는 새끼들은 다 뭐가 돼야 돼? 금속 원소야. 그래서 금속 원소는 여기 있네.
전기가 통한다. 물론 다음에 배우겠지만 전기가 잘 통하는 애들은 뭣도 잘 전달돼? 열도 다 전달되는 거야. 이 전기가 전달되는 거하고 열이 전달되는 건 누구 때문에 그래? 전자 때문에 그러거든. 알겠니? 이걸 자유전자라는 표현을 해. 알겠니? 근데 비금속 원소들은 열이 잘 전달 안 되고 당연히 전기가 잘 통하지도 않아. 알겠어요? 물론 예외가 딱 하나 있기는 해. 비금속인데 전기가 통하는 새끼가 딱 하나 있어. 딱 하나 있어. 비금속인데 전기가 통하는 애가 하나 있지. 그래, 흑연. 흑연으로 만든 게 뭐야? 샤프심. 그치? 그래서 샤프심은 분명히 비금속인데 뭐가 통해? 그렇지, 전류가 통한다. 그래서 전류가 통하는데 비금속인 거야. 딱 하나 있어. 누구? 흑연. 화학식으로 쓰면 뭐라고 쓸 수 있어? C라고 할 수 있는 거야. C. 알겠습니까? 그래서 금속은 대부분 전류가 잘 통하고, 그렇지, 대체적으로 고체야. 근데 유일하게 상온에서 액체인 금속이 딱 하나 있는 거지. 그게 누구야? 수은이야. 그러니까 수은, 야, 니네 상온이 뭐야? 상온.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온도를 상온이라 그래. 상온 그럼 몇 도야? 25도. 알겠니? 상자가 윗상자야? 위에 있는 온도야? 아니지. 상자는 항상 상자야. 평균을 뜻하는 상자야. 그래서 우리가 사는 온도를 상온 그래. 상온. 됐니? 혹시 실온 그럴 때도 있어? 실온은 뭐야? 그렇죠. 우리가 사는 실내 온도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보통 생활하는 온도를 실온, 상온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곳에서 금속인데 액체인 애가 하나 있어. 누구? 수은인 거야. 알겠니? 그래서 수은이고, 너희들은 볼 일이 거의 없어. 수은은 독극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볼 일은 별로 없습니다. 마시면 아주 심각해. 됐어요? 그래서 금속 원소고 비금속 원소로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제부터 중요해집니다. 주기율표.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야. 다시 할게. 원소는 지금은 몇 개 일부 만들었지만 원소는 주변 어때? 주위에서 발견한 거야. 자연계에서 발견한 거지. 그래서 발견한 것들을 쭉 배열을 해봤어. 알겠니? 그래서 의미 있는 배열을 한 사람이 누구야? 멘델레예프야. 데베라이너나 뉴렌츠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배열을 해봤는데 별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단 말이야. 구별하다가 배열을 해봤는데 뭐 잘 안 맞아. 뉴렌츠도 뭐 배열을 해봤는데 잘 맞다가 안 맞아. 그래서 별로 배열은 되는데 뭐가 좀 안 맞다 해서 이 두 사람들은 어때? 배열을 성공하지 못했는데 누구서부터? 멘델레예프서부터는 원자들을 배열했는데 아주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어. 그래서 이 사람부터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걸 우리 뭐라 그래? 멘델레예프에서 이름이 뭐야? 주기율표야. 주기율이 무슨 뜻이야? 주기율. 그렇지. 주기라는 게 무슨 뜻이야? 반복이란 뜻이야. 그래서 우린 주기라는 건 무슨 뜻이야? 한 바퀴 되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 하루의 주기는 24시간. 그렇지. 일주일의 주기는 7일. 한 달의 주기는 30일. 1년의 주기는 365일. 주기라는 건 뭐야? 뭔가가 반복된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멘델레예프가 원자들을 배열해봤는데 뭔가가 반복되는 게 있더라라는 거지. 뭔가가 반복되는 게 있었어. 그래서 만들어졌어. 이름이 뭐야? 주기율 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멘델레예프는 뭘로 발견했냐면 그 당시까지 발견된 63종을 여기 있네. 원자량 순으로 한 거야. 원자량 순으로. 요건 암기. 됐니? 멘델레예프는 무슨 수로 만들었다고? 원자량. 원자량이 뭐지? 원자량이 뭐야? 라는 거지. 이제 우린 배울 거야. 원자량은 뭐냐면 양성자의 질량에다가 뭘 더해? 중성자의 질량. 중성자의 질량을 더한 걸 원자량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멘델레예프는 원자량,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원자 질량이야. 원자 질량 순으로 원자를 배열해 봤어. 그래서 가벼운 거부터 무거운 순으로 배열해 봤어. 알겠니? 그래서 혹시라도 학교 좀 더 들어가면 이렇게 가르쳐 줄게. 나 봐봐. 얘 수소야. 수소. 양성자 하나, 뭐 하나? 전자 하나. 그런데 봐라. 얘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얘도 수소야. 이렇게. 됐니? 그럼 이건 다음 시간에 쓸 것 같은데 원소 기호로 잘 봐. 얘 질량이 얼마야? 양성자 하나 중성자가 없지. 1이야. 그런데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수소야. 근데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니까 질량이 얼마야? 2야. 됐니? 그래서 봐. 우리는 같은 원소야. 지금은 같은 원소지. 근데 질량이 서로 같아 달라? 다르지. 얘는 질량 1, 얘는 질량 2지. 근데 멘델레예프는 얘를 질량 순으로 배열해가지고 얘하고가 서로 다른 줄 알았어. 알겠니? 이걸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동위 원소라 그래. 동위원소. 같은 원소인데 같은 원소야. 같은 원소인데 질량이 달라. 근데 멘델레예프만 해도 뭐라 생각했어? 같은 원자는 질량이 같고 서로 다른 원자는 질량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질량이 다르니까 멘델레예프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원소로 분류를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멘델레예프는 원자량 순으로 배열을 했는데 아주 잘 맞아 안 맞아? 아주 잘 맞아. 근데 아주 작은 오차가 있는 거지. 바로 뭐 동위 원소에 따른 오차가 있는 거야. 알겠니? 멘델레예프가 아주 잘 만들었는데 오차가 발생을 해. 그럼 오차가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래서 멘델레예프가 주기율표를 만들고 이 오차를 수정한 거야. 알겠니? 그 사람이 누구야? 모즐리야. 알겠니? 그래서 현재 우리는 뭐야? 모즐리의 주기율표를 쓰는 거야. 즉 멘델레예프가 만든 주기율표에 뭐를 설정한 거야? 오차를 수정한 거야. 그러니까 위대한 건 모즐리가 위대한 게 아니라 멘델레예프가 위대한 거지. 알겠니? 최초의 주기율표를 뭐 한 거야? 정리한 사람이니까. 알겠니? 대한민국에서 절대로 까면 안 되는 세 사람이 있지. 가장 위대한 대한민국 사람, 절대로 까서는 안 되는 사람 누구야? 어? BTS? BTS는 그치 까면 문제는 좀 되겠지만 뭐 그 정도는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절대 까서는 큰일 나는 사람이 있지. 누구 있어? 그 세종이지. 우리나라에서 세종을 깐다는 건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했다는 소리 알겠니? 대왕, 이름이 대왕이잖아. 대왕. 세종, 대왕. 알겠니? 까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누굴 못 까? 이순신을 못 까. 대한민국에서 이순신을 깐다는 건 국적을 포기해야 되는 거야. 이순신 뭐 거북선 만들어갖고 뭐 했어. 그런 순간 어떻게 돼? 완전 매장당하는 거지. 또 누구야? 세종, 이순신. 카우스 까는 순간 매장인 거야. 요즘 내가 스트레스를 좀 받는데 그지? 걔들이 나의 업적을 몰라서 지금 뭐 까는 거 있는 거 알겠니? 업적이 알려지면 깔 수가 없는 거지. 알겠니?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절대로 어때? 세종과 이순신과 카우스를 깔 수가 없어. 알겠니? 자, 간다. 멘델레예프는 지금은 옛날엔 소련이라고 했고 러시아야. 러시아의 사람들의 자존심이야, 이 사람이. 화학의 아버지고 러시아의 멘델레예프는 우리의 세종과 같은 인물이야. 화학의 아버지, 자존심. 에이, 멘델레예프. 근데 러시아 광장 같은 데 가서 뭐 멘델레예프가 뭐 주기율표 만든 게 대단해. 그런 순간 어떻게 돼? 바로 불금궁에서 죽는다 알겠니?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한테는 멘델레예프가 우리의 세종대왕급 되는 거라고. 까면 안 돼 알겠니? 왜? 주기율표를 만들었다는 건 이 사람에 의해서 모든 화학적 토대가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통합과학에서는 아주 고난도 화학을 가리키라는 게 아니라 화학의 시작점을 가리키는 거야. 화학의 시작. 화학이 어떻게 시작됐느냐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모든 화학의 시작이 있고 이 지식 위에다가 너희들이 화학원을 더 얹을 거란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오늘은 자 멘델레예프 가겠습니다. 멘델레예프가 어떻게 했다고? 원자를 배열했단 말이야. 무슨 순? 원자량 순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모즐리가 그 오차를 수정해서 무슨 순으로? 요거 해야 되는구나. 현재 모즐리가 완성한 거지. 무슨 순으로? 원자 번호순. 이 원자 번호가 이제 오늘부터 배울 거야. 바로 뭐야? 양성자수야. 양성자수. 양성자
수. 그래서 현대 주기율표는 무슨 순으로 완성된 거야? 원자 번호 순으로 완성된 거야. 그래서 모든 원자에는 뭐가 붙어 있어야 돼? 번호가 붙어 있어요. 1번 원자, 2번 원자, 3번 원자, 10번 원자, 15번 원자. 알겠니? 번호가 붙어 있는데 그 번호가 뭐야? 그렇지. 양성자 수야. 그러니까 1번 원자 무슨 뜻이야? 양성자 수 하나. 3번 원자 양성자 수 셋. 10번 원자 양성자 10개야. 또 내가 말하지 않는 게 하나 있네. 모든 원자는 무조건 전기적으로 중성이잖아. 모든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 결국에 모든 원자는 원자 번호가 양성자 수냐?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돼야 돼? 전자 수도 같단 말이 되겠지. 알겠네? 그렇다고 해서 원자를 됐니? 원자 무슨 순으로 배열했니? 그때 전자 순으로 배열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왜? 전자는 뭐 할 수 있어? 움직여버려. 전자는 움직일 수 있어? 그러니까 전자 순으로 원자 번호를 배열했는데 전자가 움직여버리면 원자 번호 바뀌게? 그래서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원자는 다 전기적으로 중성이에요. 모든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양성자 수와 무슨 수는? 전자 수는 같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해. 듣죠? 화학에서 멘델레예프는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야. 멘델레예프 가우스. 와우. 이름이 길잖아. 멘델레예프 가우스. 오,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이잖아. 시험 볼 때는 멘델레예프까지만 써. 알겠니? 선생님이 아무리 그지 나를 존경하고 나를 좋아한다 해서 카우스 쓰면 안 돼. 멘델레예프까지만 쓰고 이렇게 좀 찍어놓고 이렇게 마음속에 가로치고 카우스 이렇게. 겉으로 티낼 것 같은데. 우리 후 시험 때 카우스 쓸 것 같은데. 안 돼, 알겠니? 이렇게. 모졸리. 현대 주기율표를 완성한 사람 누구예요? 그러면 누구라 그래야 돼? 모졸리. 이게 지금 내신 때문에 하는 거야. 수능에서 그런 문제 안 내는데 학교 선생님들 가끔 이놈의 과학자 이름들을 자꾸 내시는 분들이 있어. 학교 선생님들이 과학자 이름 좋아하시는 선생님들 가끔 계신다, 알겠니? 자, 선생님들 수업할 때 잘 들어봐. 우리 선생님은 그 과학자 나올 때마다 그지 이런 것까지 쓰는 분들이 있어. 1834년에 태어나 1907년에 사망 뭐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 알겠니? 선생님은 몇 년에 태어났지? 1990년인가 태어났지? 아닌데 34, 93년? 그치, 93년. 93년. 1993년에 가우스 태어나. 알겠니? 사망은 아직 미정이야. 알겠죠? 자, 간다. 그래서 주기율표 배울 거야. 됐니? 주기율표 배울 거야. 자, 계속 갑니다. 이따 갔다 올게. 그래서 어디 갔다 올 거냐면 오늘 다음 시간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할 거야. 여기까지 갔다 올 거야. 여기까지 원자에 배치하고 이거 싹 다. 됐네? 근데 우리 책은 설명이 조금 그렇게 돼 있어서 자, 갑니다. 원자 주기율표하고 원자야. 자, 시작합니다. 원자. 짜잔. 원자 모양, 원자 배치야. 원자. 됐습니까? 자, 원자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그럼 원자가 시작되면 첫 번째 두 가지 할 거야. 첫 번째, 모든 원자는 전기적으로, 그렇지. 모든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야. 모든 원자는 전기적 중성이야. 다시, 모든 원자가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말은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다는 조건이 무조건 성립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원자라고 칭할 수 있는 건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가 무조건 같아야 돼요. 두 번째, 원자는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이 안에 뭐가 있어? 원자 핵이 있어, 핵. 원자 핵이 있는 거야. 원자 핵이 있고 핵 속에 뭐 있어? 양성자가 있는 거지, 양성자. 핵 속에 뭐 있어? 중성자가 있는 거지. 그래서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핵의 전하량을 물으면 무조건 플러스만 띄어요. 왜? 양성자하고 중성자로만 돼 있잖아. 그러니까 핵에 뭘 물어보면 전하를 물어보면 됐니? 플러스 전하만 띄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 어디 있어? 그래, 껍질에 있어. 껍질에서 이렇게 껍질에 전자가 있는 거야. 자, 뭐 외워야 돼? 우리 옛날에 했던 거. 이 껍질에는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뭐가 있지? 최대 전자수가 정해져 있는 거야.
어떤 원리로 정해져 있냐면 오비탈이라는 원리인데 그 오비탈을 고등학교 2학년 화학에서 배워. 그러니까 1학년 화학에서는 오비탈이 설명이 안 돼. 그래서 그냥 외우는 거야, 1학년 때는. 그리고 2학년 때 내가 가르쳐 줄게. 첫 번째 껍질에는 S오비탈이라는 게 있어서 그 S오비탈은 전자가 2개밖에 못 들어간단다. 두 번째 껍질에는 S오비탈과 P오비탈이 있는데 S오비탈 하나하고 P오비탈 3개가 있어서 전자가 8개까지 들어간다. 이런 건 고등학교 2학년 화학에서 배우고 우리는 그냥 뭐 하는 거야? 외워.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뭐라고 해야 돼? 최대 전자수. 첫 번째 껍질의 최대 전자수, 두 번째 껍질의 최대 전자수. 그러니까 이걸 넘을 수가 없어. 세 번째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전자수, 네 번째 최대, 다섯 번째 최대 전자수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전자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전자수는 얼마야?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2,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8, 세 번째 껍질에 몇 개? 8, 네 번째 껍질에 몇 개? 18, 그 다음에 18, 그 다음에 32개야. 32개까지 안 해도 돼, 너희들은. 32개. 왜 끝까지 안 해도 되냐면 우리 고등학교 과정상 원자번호 몇 번까지만 고등학교 과정이야? 20번까지야. 고등학교 21번 넘어가면 이게 고등학교 과정을 넘어가는 거야. 거기에 다른 이론이 하나 더 들어가야 돼서 그래. 알겠니? 그래서 우리 화학 1에서도 20번까지만 얘기해. 21번 가면 또 다른 얘기를 해줘야 돼서 복잡하단 말이야. 그래서 20번까지 하려면 여기서 18번이지, 전자가. 18개야. 양성자수가 18개. 그래서 여기 2개 들어가고가 끝나. 그래서 보통 18, 18, 32는 보통 여러분들 책에 다루질 않는 거야. 근데 이왕 외울 거 여기까지만 외우면 그렇잖아. 그냥 끝까지 해. 그래서 최대 전자수는 몇 개 있어야 돼?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8개, 18개, 18개, 32개. 2, 8, 8, 18, 18, 30이라고 하는. 자, 최대 전자수가 뭐라고? 2, 8, 8, 18, 30이라고 하는 거야. 2, 8, 8, 범아! 최대 전자수 어떻게 된다고? 그렇지. 우리 범이야. 잘생겼지? 응. 비주얼로 뽑았어, 내가. 잘생긴 애로. 됐어? 다시 가자. 최대 전자수 얼마야? 2, 8, 8, 18, 18, 31. 최대 전자수 얼마? 2, 8, 8, 18, 18, 31. 이건 암기해야 돼. 알겠어요? 왜 요게 중요하지? 아나. 이거 졸라 중요해. 아나. 어마무시 중요해. 아나. 됐어요? 2, 8, 8, 18, 18, 32. 이게 왜 중요하지? 원자 모형을 나랑 그려나갈 거야, 지금부터. 자, 그립니다. 원자 모형 그려보겠습니다. 라는 거야. 나랑 이제 원자 모형을 그릴 거야. 자, 원자 모형을 그릴 때 지켜야 될 조건 2가지. 모든 원자는 전기적으로 뭐라고? 중성이다. 최대 전자수는 2, 8, 8, 18, 18, 31을 채워라. 됐니? 그럼 해볼게. 원자번호 3번. 원자번호 3번. 원자번호가 3번이라는 건 양성자가 몇 개 있다는 거야? 3개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양성자가 3개, 양성자가 3개, 양성자가 3개 있는 거야. 그럼 양성자가 3개 있지. 양성자가 3개 있지. 양성자가 3개 있지. 그럼 모든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전자도 몇 개 있어야 돼? 3개 있어야 돼. 고. 전자 몇 개 있어야 된다고? 3개. 그럼 전자 3개 있으려면 어떻게 그래야 돼?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최대 2개까지밖에 못 들어갈 거 아니야. 2개. 하나, 둘. 그럼 두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들어가야 돼? 그렇지. 하나 들어가야 되겠지. 하나. 이렇게. 그러면 이게 원자 번호 3번의 원자 모형이 되는 거지. 원자 번호 3번이면 리튬이라는 애야. 그래서 원자 번호 3번 리튬. 자, 껍데기 몇 개로 되어 있어? 하나, 둘. 그래서 껍질이 2개의 뭘로 되어 있어? 껍질로 되어 있구나라는 뜻이야. 그래서 리튬은 2껍질, 보통 이렇게 2개 껍질. 다른 말로 리튬 몇 껍질? 2껍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뭐가 가장 중요해? 가장 바깥의 껍질. 가장 바깥의 껍질이 중요한 거야. 그럼 얘는 두 번째 껍질에 있는 거, 이게 가장 바깥인 거야. 알겠어요? 그럼 이 가장 바깥의 껍질에 명칭이 있어. 이 가장 바깥의 껍질의 명칭을 뭐라 그래? 원자가 전자. 물론 최외각 전자로도 돼. 알겠어요? 그래서 원자가 전자. 됐니? 원자
원자가 전자. 물론 최외각 전자로도 동의어야. 최외각 전자. 됐니? 그럼 최외각 전자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면 리튬은 껍데기 몇 껍질로 되어 있어? 두 껍데기요. 원자가 전자 몇 개로 되어 있어요? 하나 이렇게 되요. 아, 그럼 얘는 두 껍데기 최외각의 전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할까? 우리 제일 많이 하는 거. 산소. 산소 원자로 몇 번? 8번. 양성자 몇 개? 8개.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정기적으로 중성이가 몇 개? 6개. 됐니? 그러면 이게 산소. 가장 바깥의 껍질, 껍질수 몇 껍질? 2껍질. 가장 바깥의 전자수 몇 개? 6개.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지. 아주 쉬운 거야, 이렇게. 됐습니까? 자, 간다. 우리는 모든 원자는 이렇게 해서 그리면 뭘 할 줄 알아? 그래, 이걸로 뭘 만든 거야? 주기율표를 만든 거야. 이걸로 주기율표가 만들어졌지. 어떻게 만들어졌어? 자, 간다. 껍질이 2개지. 자, 주기율표로 가자. 껍질이 2개지. 그러면 껍질이 무엇을 말하는 거야? 주기율표에. 그래, 주기를 말하는 거야. 주기를 말하는 거야. 주기. 어디가? 주기를 말하는 거야. 주기 갑니다. 주기. 됐니? 주기. 됐니? 그래서 주기가 뭐야? 껍질수. 주기가 뭐야? 껍질수. 그래서 리튬 아까 몇 껍질이었어? 그렇지. 주기 그랬으니까 아까 리튬은 껍데기가 몇 껍질이었어? 2개였지. 그래서 두 번째 껍질에 있었던 거야. 이게 주기가 되는 거야. 주기. 그래서 주기. 다른 말로 무슨 뜻이야? 껍질수가 되는 거야. 껍질수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가장 바깥의 껍질. 원자가 전자지. 가장 바깥의 껍질. 원자가 전자지. 그걸 우리 뭐라 그래? 족 그러는 거야. 족. 그래서 아까 리튬 몇 쪽이었어? 1쪽이었어. 가장 바깥의 전자가 하나 있어서 1쪽인 거야. 족. 그래서 족 그럼 무슨 뜻이야? 가장 바깥의 껍질에 있는 전자수라고 하는 거야. 가장 바깥의 껍질에 있는 전자수를 우리 뭐란다고? 족 그러는 거야. 족. 알겠니? 그래서 죽이 뭐야? 껍질수. 족 뭐야? 가장 바깥의 껍질에 전자수. 알겠니? 그래서 나는 뭐가 중요해? 원자 번호가 중요해. 나는 원자 번호만 알면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주기율표에 어느 위치인지 찾을 수 있어. 해볼까? 염소 17번이야. 17번. 몇 주기 몇 쪽 원소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몇 주기 17번이니까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그 다음에 세 번째 껍질에 몇 개 있으면 되겠어? 7개 있는 거야. 3번. 그럼 껍데기 하나, 둘, 셋. 아, 염소는 몇 번째 껍질에 있겠구나? 세 번째 껍질에 있겠구나. 아, 하나, 둘, 세 번째 껍질에 분명히 염소는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가장 바깥에 몇 번째 있어야 돼? 족. 그렇지. 7번째 족에 있어야 돼.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나타날 거라고.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이해됐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만 조금만 더 설명해 줄게요. 아마 학교에서는 설명 안 할 확률이 높은데 그 하나만 설명해 줄게. 자, 봐. 3주기하고 4주기를 보는 거야. 3주기하고 4주기. 3주기하고 4주기를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봐. 요 중간에 뭐가 비어 있어? 전자가 10개가 비어 있어. 됐니? 어디 2주기하고 3주기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자, 봐. 아까 우리 최대 전자수를 한번 해봅시다. 최대 전자수.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8개. 세 번째 껍질에 몇 개? 8개야. 잘 봐. 8이지. 근데 네 번째 전자수부터 몇 개가 돼야 돼? 18개야. 그 다음 것도 18개지. 그러니까 요 가장 바깥의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어? 18개가 있는 거지. 이걸로 뭘 만들었어? 기준? 족을 예로 만든 거야. 족을 예로 만든 거야. 그래서 족은 1쪽부터 몇 쪽까지 있는 거야? 18쪽까지 있는 거야. 18쪽까지 있는 거야. 얘를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얘가 문제가 되는 건 누구야? 얘네 둘이지. 됐니? 얘네들 왜 얘네 둘이야? 전체 족은 18족까지 있는데 얘는 전자가 몇 개밖에 없어? 18개밖에 없지. 그러니까 뭐가 비어? 어떻게 10개가 비지. 그래서 어떻게 정리된 거야? 1족, 몇 족 있어? 2족, 그 다음에 중간에 10개를 비워버린 거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이 18쪽이 기준이 되니까 1쪽, 2쪽, 그 다음에 10개 비우고 몇 쪽? 13, 14, 15, 16, 17, 18쪽 이렇게 나와. 알겠니? 그래서 2주기하고 3주기에서는 몇 쪽이 없어? 3족부터 됐니? 12족까지가 없어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왜 그런 거야? 우리가 주기율표를 만들 때 기준이 누구니까 그러는 거야? 3주기, 4주기, 5주기 얘네들이 기준이 돼서 그런 거야. 알겠니? 그래서 주기율표를 보면 다시 주기율표 봐봐. 조개에서 뭐가 비어있어? 뭐가 비어있죠? 이렇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학교에서 이걸로 사기칠 수 있으니까 1족, 2족, 그 다음에 건너가서 알림늄 봐. 몇 족? 13족 이렇게 돼야 되는 거라고. 10개가 비어있어. 붕소도 마찬가지야. 리튬 1족, 베릴륨 2족 쭉 넘어가서 붕소 몇 족? 13족 그러는 거야. 왜? 기준이 몇 개야? 18개가 기준인데 2주기하고 3주기는 몇 개밖에 없어? 8개밖에 없으니까 가운데 10개를 비워버리고 맞춘 거야. 됐습니까? 내 말 이해 갔어?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란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 가야 돼. 자, 봐. 우리 책이 조금 순서 배열이 별로 좋지 않아? 이 책의 순서가 조금 이상하게 배열되어 있어. 여기서 원래는 다 설명이 돼야 되는데 이 책이 아무튼 이상하게 되어 있어. 갑자기 알칼리 나오고 할로겐 나오고 막 그런단 말이야. 여기서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건 여기가 되는 거야. 나 봐. 우리 모든 원자에서 제일 중요한 거 있어. 고나. 모든 원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 고나. 모든 원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고나 누구야? 여기 있는 애들이야. 모든 주기율표 또는 모든 원자에서 가장 핵심 원자들이 얘야. 됐니? 자, 간다. 누구야? 헬륨, 네온, 아르곤. 우리는 뭐 20번 안 넘어가지만 그래도 크립톤, 제논 뭐 이런 거. 크립톤 언제 본 사람도 있을 텐데 언제 크립톤 본 사람도 있을 건데. 크립톤 본 적 있어? 크립톤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는데? 승우 사탕 먹었어? 그거 하나 먹고 안 되겠는데? 또 먹어야 되겠는데? 그래, 안 그러면 싸대기 준비할게. 승우, 자, 사탕 먹는다. 왜? 민석이가 싸대기? 아이, 조금만 하나 더 먹여보고 안 되면 싸대기를 까자고. 알겠니? 자, 간다. 야, 니네 크립톤 본 적 없어? 없음 말고. 알겠니? 선생님 친구 중에 요즘 안 만나는 애가 하나 있긴 한데. 됐어요? 니네 알아? 퍼맨이라고? 아, 슈퍼맨이 있어? 슈퍼맨. 성이 슈씨야. 그래서 외국인이다 성이 슈씨도 있는 거 알겠니? 우리나라에는 슈씨가 없지만 안 만나. 그 새끼를 안 만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야? 걔 팬티를 밖에다 입어. 졸라 쪽팔려. 같이 다니면 너무 쪽팔려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 아니, 어떻게 팬티를 밖에다 입냐고. 안 만난 적 많이 있어. 알겠니? 됐다. 그 슈퍼맨에 보면 됐니? 어떤 그 악당이 슈퍼맨을 찾아와서 뭐 이상한 금속 같은 거 하나 줘. 금속 아니야? 어떤 이렇게 육각형 이렇게 생긴 무슨 보라색 덩어리 고체를 하나 준단 말이야. 근데 슈퍼맨이 그걸 잡더니 하더니 막 힘을 잃어. 아, 형편 어려운 애들하고 내가 대화를 못했네. 알겠니? 거기에 나왔던 애가 크립톤이야. 그래서 슈퍼맨이 살았던 행성, 뭐 크립톤 행성은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거 나온다고. 뭐 과학을 알아야 그런 것도 재밌지 뭐. 넘어가자. 지금 뭐 하려고 그래? 나 봐. 이건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지. 이걸 모르고 화학은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화학의 기본적인 조건이 설명이 다 되는 거야. 간다. 얘 누구? 2번 헬륨. 10번 누구? 18번 누구?
됐니? 얘가 크립톤인데 우리는 안 해도 돼. 됐니? 자, 봐.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야. 그려. 헬륨. 양성자 몇 개? 2개. 얘는 중성자도 2개야. 그럼 전자 몇 개야? 2개. 나야 나. 전자도 2개야. 그럼 얘 이름이 누구야? 헬륨이거든. 얘가 엄청 중요하거든. 왜 중요하지? 첫 번째 껍질의 최대 전자수가 몇 개야? 그럼 저 새끼는 첫 번째 껍질의 최대 전자수 뭐 있다는 거야? 다 채운 거야. 그럼 첫 번째 껍질의 전자를 다 채웠지? 그러면 어떻게 돼? 가장 안정화되어서 그 어떤 놈하고도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헬륨은 양성자 2개고 전자가 2개인데 최외곽의 첫 번째 껍질의 최대 전자수를 다 채워서 가장 화학적으로 얘가 안정해. 이게 가장 뭐라고? 화학적으로 안정해. 얘보다 더 화학적으로 안정한 새끼는 없어.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는 말이야? 안 일어난단 말이야? 안 일어난단 말이야. 얘는 화학적으로 절대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됐습니까? 두 번째, 네온. 네온. 양성자 몇 개? 10개. 10번이야, 이거. 얘는 18번이고. 됐니? 양성자가 10개니까. 전자수도 몇 개야? 10개.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8개. 이렇게. 그럼 얘도 최대 전자수로 어때야 돼? 2, 8. 다 채웠지? 얘가 누구라고? 네온.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것만 알면 모든 화학을 다 시작과 끝을 낼 수 있는 거지. 보통 학생들이 잘 모르는 건 얘를 몰라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다는 거야? 최대 전자수를 2, 8로 다 채웠지. 다 채우니까 어쩌다는 거야? 안정하는 거야. 그래서 지구상엔 네온과 반응하는 새끼는 없어. 됐니? 네온과 반응. 나중에 지구가 공부하는 애들은 반응해. 언제 반응하냐면 저게 저 먼 우주에 온도가 100만, 1000만 도씨 되는 데가 있어. 그런데 가면 저 새끼들이 반응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 지구에서는, 인간이 사는 온도에서는 얘가 반응할 수가 없다고. 알겠니? 그러니까 가장 화학적으로 안정한 거야. 하나 더. 아르곤! 와우! 아르곤 18개.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8개. 얘 이름은 아르곤! 됐니? 그래서 얘는 화학적으로 반응이 안 해. 안 해. 그러니까 얘는 헬륨, 네온, 아르곤은 모두 다 화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매우 안정한 화합물이야. 쟤네들은 화학적으로 반응할 수만 있다면 글쎄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저 새끼들은 화학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서 쟤네들을 부를 때 뭐라 부르지? 비. 안일비차. 그렇지. 한자지. 안일비. 비. 안일비. 안일비. 아니다. 뭐? 활성. 활발한 성질이. 비. 아니다. 활발한 성질이. 활발한 성질이 없다는 거야. 비활성 기체라 그래. 그럼 이 비활성 기체의 가장 큰 특징은 매우 안정하다라고 써.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 나온다. 요건 100% 나온다. 아까 했지? 이제 우리가 낚아버리는 거야. 아까 얘네들 족 말하는 거야. 족. 얘네들 뭘 한다고 세로줄을? 족 그러지. 아까 족했어. 족. 그러니까 족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족은 최외곽의 전자수. 다른 말로 원자가 전자수. 그래서 아까 뭐라 했냐면 원자가 전자수하고 최외곽의 전자수는 무슨 어야? 동의어야. 그래서 원자가 전자수하고 최외곽의 전자수는 같은 말이야. 근데 누구는 안 되냐면 비활성 기체는 안 돼. 됐니? 자, 그걸 설명해 줄게. 원자가 전자수. 그 다음에 뭐라 그래? 최외곽 전자수인데 의미가 조금 달라. 원자가 전자수는 화학 반응하는 전자수야.
화학 반응하는 전자수고 최외곽 전자수는 진짜 가장 바깥 밖에 그냥 가장 밖에 전자수야. 그러니까 원래 화학 반응하는 전자수가 가장 바깥에 있는 껍질의 전자수가 화학 반응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자가 전자수나 최외곽 전자수는 어때야 돼? 같은 말이야. 누구까지는 비활성 기체 빼고는 다 얘네들은 이 용어가 같은 말이야. 알겠니? 근데 봐봐. 얘 말이야. 가장 바깥의 껍질의 전자 2개, 가장 바깥의 껍질의 전자 8개, 가장 바깥의 껍질의 전자 8개지. 그러니까 최외곽 전자수는 2, 됐니? 8이야. 헬륨, 네온, 아르곤이. 근데 얘네들은 그렇죠. 화학 반응하는 전자수가 없어. 빵이야. 그래서 비활성 기체에서 원자가 전자수는 몇 개야? 0개야, 0개. 얘만 달라. 그러니까 얘만 어떻게 하겠어, 선생님들이? 그렇지. 낚시로 던져서 이걸 낚아내는 거라고, 너희들. 내 말 이해됐니? 그리고 얘네들이 가장 뭐 하는 거야? 안정한 거야. 알겠니? 그 어떤 원자가 안정해? 최외곽의 전자수를 다 채운 애들. 다시. 누가 안정한 거야? 최외곽의 전자수를 다 채운 애들. 그래서 비활성 기체는 화학 반응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 책은 좀 독특하게 왔다리 갔다리 하게끔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어? 야, 우리 책은 비활성 기체를 저 뒤에다 갖다 넣어놨어. 어디더라? 여긴가? 아이 너무 왔다. 비활성 기체를 저 뒤에다 갖다 넣어놨어. 왜 바보야, 찾질 못해. 비활성 기체를 저 밖에다 갖다 놓는 것 같아. 아닌데? 저기에다 나타났어. 여기 있다. 됐니? 비활성 기체를, 이거 아니고, 여기다 갖다 놓았어. 그래서 비활성 기체는 어디다 써? 뭐 이런 것만 물어봐. 비활성 기체 어디다 써? 헬륨은 밀도가 가장 작아서, 공기보다 작아서 어때? 풍선 만드는 데 쓰는 거예요. 네온은 광고판 충전하는 데 써요. 아르곤은 이중창 충전 기체로 써요. 또는 용접할 때 쓴대. 알겠니? 근데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들은 전부 다 뭐에다 써? 화학 반응한 데는 쓸 수가 없더라는 거지. 화학 반응을 안 하니까. 얘네들은 뭐 하다고? 가장 안정한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우린 지금부터 뭘 배울 거야? 진짜 중요한 건 이제 시작할 거지? 그러면 얘네들이 안정하면 이거 말고는 다 어떻다는 거야? 불안정하다는 뜻이야. 안정한 걸 배우면. 그래서 우리한테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지금부터 시작되잖아. 다시 해볼게. 아까 리튬 했었어. 자, 간다. 리튬 했었어. 리튬. 원자번호 몇 번? 3번. 양성자 몇 개? 3개. 그럼 전자도 몇 개? 3개. 지금부터 너무 중요한 얘기가 시작된 거야. 화학이 시작되는 거야. 화학이. 첫 번째 껍질 전자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 전자 하나. 얘가 누구야? 리튬이야.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원자가 나오면 뭐가 제일 중요하지? 원자를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1학년에서는 자꾸 그리라 그래. 2학년 때도 마찬가지야. 그리라 그래. 그래서 1학년과 2학년 화학이 시작되면 주기율표가 나오고 원자가 나오면 그려. 알겠니? 그래서 그려. 알겠어? 그걸 그리는 걸 누가 그래? 이걸 보호의 원자 모형이라고 그래. 알겠니? 보호의 원자 모형 그려. 자, 그리면 뭐가 좋은지 봐. 얘가 리튬이라는 애지. 안정해, 불안정해? 안정해, 불안정해? 불안정해.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한 거야. 불안정하니까 뭐 하겠어? 이런 걸 묻는 거야. 리튬은 불안정하니까 뭐 하겠어? 그렇지. 이제부터 화학이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 봐. 모든 물질은 왜 화학 반응해? 불안정하니까. 모든 물질은 왜 화학 반응해? 불안정하니까. 아까 헬륨과 네온과 아르곤은 반응을 안 해. 왜 반응을 안 해? 그렇지. 안정하니까. 그럼 다른 물질들은 왜 화학 반응해? 불안정하니까.
이게 화학의 기초 이론인 거야. 그러니까 불안정하니까 화학 반응하는 거야. 자, 불안정하니까 화학 반응해서 어쩌자는 거야. 그렇지. 안정해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얘는 리튬이라는 물질이고 불안정하지. 그러니까 지가 뭐 되고 싶은 거야. 안정화되고 싶은 거야. 자, 어떻게 하면 안정해야 돼?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가 되고 싶은 거야. 어떻게? 288, 18, 18, 31호. 그러니까 얘는 이 하나 있지. 어디가? 이 하나 있지. 안정화되고 싶은 거야. 어떻게 하면 안정화되겠어? 그렇지. 저 하나를 버려야 돼. 어떻게든 간에 하나를 버릴 거야. 그래서 너 하나 나가. 그래서 너 하나 나가면 첫 번째 껍질의 전자가 누구랑 같은 전자 배치가 됐어?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지. 그러니까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면 뭐 되는 거야? 그렇지. 안정화되잖아. 그래서 리튬은 그 누구랑 반응해도 좋은 거야. 무조건 반응해서 뭐 되고 싶은 거야? 헬륨처럼 되고 싶은 거야. 알겠니? 니네도 공부하잖아. 니네는 공부해서 누구처럼 되고 싶은 거야? 그래, 선생님처럼 되고 싶겠지. 힘든 일이야. 알겠니? 왜? 너희들 뭐 공부해서 가우스처럼 되고 싶겠지. 됐니? 막 수술 받고 키도 커지고 막 그래서 몸매도 그렇고 선생님처럼 되고 싶으나 어려운 일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리튬도 헬륨처럼 되고 싶은 거야. 전자 하나를 버려. 그래서 리튬은 전자 하나를 버려. 자, 간다. 이제부터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그려볼게. 요거 그대로. 양성자 몇 개 있어? 2개. 전자 몇 개? 양성자 몇 개 있어? 3개. 전자 몇 개 있어? 2개가 되는 거지. 하나를 버렸잖아.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 원자라는 칭호를 잃어. 왜? 우리 시작할 때 원자는 뭐였어? 전기적으로 중성이라고 했잖아. 전자를 하나 잃어서 양성자는 몇 개 있어? 3개가 됐는데 헬륨이 전자가 헬륨과 같이 되다 보니까 2개 됐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양성자가 하나 더 많아버리겠지? 그러면 얘는 원자가 아니야. 그럼 뭐라 그래? 원자가 아니면? 그렇지. 이온이라고 하는 거야. 양이온. 리튬이 하나, 뭐가 하나 더 많아? 양성자가 하나 더 많지.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 그래? 이온. 됐니? 이걸 이온이라 그러고 얘 이름은 무슨 이온이야? 양이온이야.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 양이온까지만. 그럼 봐. 양이온이 뭐야? 전자를 잃어서 된 거야. 그렇지. 전자를 잃어서 된 애가 뭐야? 양이온이야. 그래서 지가 양이온 됐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 졸라 안정했다는 거야. 그럼 이제 이렇게 나와. 원자가 안정해? 양이온이 안정해? 이온이 훨씬 안정한 거야. 그럼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이온 얘기할 건데, 이온은 전자를 잃거나 조금 이따 얻은 것도 할 거야. 얻어서 뭐 된 거야? 안정화된 거야. 그러면 지구가 처음 만들어진 게 지금부터 약 50억 년 전이야. 50억 년 전에 뭐야? 우주에 있는 여러 원자들이 뭉쳐서 지구가 된 거지. 그럼 50억 년 동안 지구는 엄청난 무슨 일이 일어나? 화학 반응을 해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지금 다 안정한 상태로 존재하겠어? 불안정한 상태로 존재하겠어? 안정한 상태로 존재하겠지. 그래서 지구는 대부분 다 뭘로 존재하겠어? 그러니까 이온으로 존재하는 거야. 지구는 매우 안정한 행성일 테니까. 그러니까 지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안정했겠어? 불안정했겠어? 졸라 불안정했겠지. 그러니까 지구가 처음 만들었을 때는 막 어떻게 폭발하고 터지고 난리 그런 난리가 없었겠지. 근데 그런 시간을 50억 년을 거쳐서 지금은 어떻게 돼야 돼? 지구에 존재하는 불안정한 원자들이 대부분 뭐야? 이온화가 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이온들이 뭉쳐 있는 걸 우리 뭐라 그럴까? 그걸 화합물화라 그래. 화합물. 그래서 지구는 전부 다 뭘로 돼 있어? 화합물로 구성되는 거지. 안정한 물질이라는 거지. 됐어? 그래서 화학의 시작이 바로 뭐야? 어떻게 하면 안정화되는데? 어떻게 하면 안정화되는데? 알겠니? 그래서 화학과를 가고 싶어? 그럼 뭐 갖다가? 원자 갖다가 막 섞어. 원자 갖다 막 섞어서 뭘 만들어내? 그렇지. 화합물. 어떤 화합물? 안정한 화합물. 그 안정한 화합물이 인간의 삶을 바꾸면 돈을 버는 것처럼. 뭐 있어? 섬유. 이런 섬유들 전부 다 어디서 온 거야? 어떤 화학 반응을 통해서 안정한 물질이 만들어진 거지. 그래서 만든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다음 시간에 여기서 화학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나. 됐죠? 숙제 받아가셔야 됩니다.